정치 기소가 맞죠. 명태균의 말 말고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실제 직접 증거 같은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서울시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선거가 됐잖아요.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정부의 잘못되고 있는 방향을 바로잡아달라는 시민의 민의가 확인된 것이다. 사전투표 폐지 국민의힘에서 법안. 법안 발의했잖아요. 골든타임이라고 보거든요. 네. 지난 수년 동안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김병민 서울시 전 네. 정무부시장님과 인터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멕시코 1대0으로 진 상황이기 때문에 댓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신 기자님은 보시다가?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네. 우리 김병민 저 부시장님은 예 조금 조금 보다 왔습니다. 마지막에 저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저 들어오기 전에 딱 한 10분 정도만 네. 봤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경기를. 맞습니다. 경기 잘했어요. 네. 내용이 좋았어요.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럼 뭐 다음 경기 이기면 되겠네, 그럼요. 그죠? 남아공 네. 정도야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병민 전 정무부시장님 5선 네. 서울시장 일단 축하부터 드리고 예. 시작해야죠. 고맙습니다. 예, 네. 아이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근데 네. 내부 네네. 캠프에서 사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이제 깜깜이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네. 전했지만 그때까지도 한 번도 오차범위 내였어도 역선이 된 적은 없었잖아요. 있었죠. 한 번 있었나요? 아마 한 2번 정도 있었을걸요. 두 번 있으니까 굉장히 쏟아진 수백 개의 여론조사 중에 예. 딱 2번만 역전을 했었는데 음. 어떻게 캠프 내부에서는 이미 대세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셨었어요? 저는 시종일관 여론조사가 좀 좋지 않게 나와도 된다고 확신을 했고 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차 안에 같이 있으면서 네. 안 좋은 여론조사 지표가 나와도 네. 이거는 가짜 여론조사다. 이래서 될 거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이 후보한테, 제 당선인에게. 역할이었고 아. 근데 그마다의 다 근거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자분들이고 사람들한테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날도 그날 본투표율이 높았거든요. 맞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건데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고 있던 사람조차도 갑자기 오후 3시, 4시쯤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네. 방송국에서 뭐가 조사를 드렸다는데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다고 흔들리기 시작해서 다 믿지 마라 그런 거. 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예. 그 확신하신 거예요? 예. 여론조사가요. 기본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좀 무섭잖아요. 대통령이 무서워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약간 뭐라 그러지? 정권 초창기에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받고 응답하기가 선뜻 꺼려지는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권 초고 예. 또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또 높게 나온 높게 상황이니까. 나오는 상황에서 예. 굳이 비판적인 기조가 있더라도 거기서 선뜻 전화를 받아서 내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샤이 보수가 있었다. 샤이 보수 플러스 나중에 나온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2030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강의할 때도 전화하면 정말 싫어해요. 그건 다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예, 하거나 예, 예. 이메일 보내거나 하는데 네. 심지어 나의 의사를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다. 전화 면접원이. 이런 조사에 잘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ARS 조사 기반으로 보고 이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네. 4개 권역으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동남권, 동북권, 서부권, 서남권. 그럼 최소한 동남권은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인데 여기는 아무리 못 나와도 오세훈 후보가 한 10% 정도는 높게 나와줘야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거의 모든 경향의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는 동남권조차도 정원 후보가 이기거나 아니면 정원 후보에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쪽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응답하지 않는 보수층들이 한 10% 가까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예, 계속 분석을 했고 결과론적으로 그 내용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적으로는 뭐였어요? 부동산이었어요? 아니면 세대였어요? 아니면 뭐 민주당 승리의 내 결과? 갈등, 내부 갈등이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해서 이긴 거죠. 역량이 있었고 후보가 뛰어났고. 그래요? 네. 일단 제 첫 번째는 네.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네.
교차 투표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국정장과 뭐 시의원 뭐 이렇게 다 다르게 다 다르게 뽑습니다. 네.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을 뽑았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은 네.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 시장 국민의힘 입장에선 여소야대가 된 거죠. 완전히 네. 여소야대가 된 네.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뽑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특정 정당을 갖고 정권을 심판했다라고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시의회 의석수나 이런 걸 봤을 때 딱 떨어지게 해석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후보 개인에 대한 역량 평가가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비교 속에서 네. 상당한 비교율을 가졌다라는 게 가장 우선적인 분석이 돼야 되고요. 네, 인물 네. 경쟁력. 인물 경쟁력, 네. 그 인물 경쟁력에 대한 판단을 가져가는 정책적 요소가 있을 건데 그 1번의 정책 요소가 부동산이었죠. 사실 부동산이 부동산 컸구나. 정책은 비슷했잖아요. 뭐 어쨌든 또 캠프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전혀 다르다고 보시네요. 공급에 이 대해서는 핵심이라고 굉장히 생각하셨고 적극적이셨고. 그런 뭐 게 재건축도 있었죠. 그렇고 예. 그러니까 50년 전통의 이 전통 국밥집이 있는데 예. 옆에다 신장 기업 차려놓고 내가 더 원조 이런 식으로 아. 캠페인을 펼쳤다라고 저희가 선거 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정원호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잖아요. 그리고 선거 내내 했던 캠페인은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을 표방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네. 그리고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압도적 공급이랑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때 캠페인할 때는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5년의 부동산 정책을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정책을 낸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나도 할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예. 대한 판단을 막판에 하게 됐다라고 됐다.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정책 혹은 뭐 공약들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신뢰를 시민들이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거군요. 경험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국민 여러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없도록 하겠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들을 쏟아냈고 이거 개국 정비보다 쉽다. 그러면서 그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갔고 5월 달은 특히나 양도세 중과 기간이 다 끝난 상태 그렇죠. 속에서 부동산이 다시 우상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했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정책 문제 없다 이렇게 마이웨이를 걷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런 방식으로 정책과 행동은 가고 있는데 네. 이재명 정부의 시장을 표방한 후보가 나와서 내 정책은 다를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때 얘기하고 말을 이렇게 쉽게 바꿨는데 과연 저걸 지키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또 우리 김병민 저 정무부 시장님은 왜 저 비호감도가 높을까요? 저요? 네. 저 호감도가 높은 편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댓글 좀 보는데 물론 이제 뭐 예. 종종 뭐 당에 따라서 등등 이게 좀 있긴 있는데 네. 오늘 유독 높은 것 같아. 하여튼 멕시코 전에 이 경기 성과가 안 좋은 게 멕시코 저한테 탓인가?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자들이랑도 네. 굉장히 또 프렌들리하게 하시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에게 가장 뼈아픈 패배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직 납득 못하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예. 꽤 있고 이제 오늘 또 이제 그분들이 또 그래서 그런가? 기분이 별로 안 네, 좋으시군요. 또 승리자의 이해해 주십시오. 대변인이 네. 나오니까 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승패가 있고 네. 선거란 건데 네. 이제 뭐 승리 요인이든 패배 요인이든 그럼요. 분석을 네. 할 때 아. 양쪽 얘기를 또 다 들어보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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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제 어려운 음. 승리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아직도 두 개의 또 이제 관문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하나는 이제 그 여론조사 관련된 이제 재판이 이제 본격화되고 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서울을 포함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예. 뭐 중요하지 않죠. 그쵸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의 얘기에 당내 구성원들이 동의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네. 장동혁 편 그리고 정정식 편 이렇게 손들어 하니 사람들이 다 난 정정식 편 예. 이렇게 해갖고 예. 내용이 정리가 된 상태예요. 예. 더 이상 뭐 얘기할 한번 만한 것 같고. 정치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예, 첫 요 번째가 뭐죠? 재판이 재판. 잠깐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사실 이제 선거 소청까지는 서울시랑 그래서 이제 협의까지 됐잖아요. 뭐 해가지고 이제 소청은 어쨌든 절차상의 하자를 따지는 거니까 네. 근데 선관위가 재선거 낼 결과
낼 가능성은 없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네. 장동혁 대표는 왜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가 끝나고 내내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안 된대잖아. 그 얘기가 아니면 원래 해야 될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이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원래 해야 되는 얘기는 6월 3일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숫자상으로 굉장히 큰 패배를 한 거거든요. 광역단체장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네. 그러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날 90도로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고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도부는 어떻게 하겠다로 가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올림픽공원으로 가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야 되는 본질에 대한 얘기 대신 시선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우기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당선인이 거취 자리 보존용 구호다 이렇게 네. 입장까지 내신 거죠. 네. 장동혁 대표가 그 선거 국면에서 오세훈 시장이랑 한 번도 같이 유세를 안 했잖아요. 네, 한 번도 안 했죠. 네, 그건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절대 난 안 할래라고 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시종의 일관 네. 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네.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는 선거 캠페인을 안 펼쳤어요. 그러니까 선거 시작할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민선대위를 발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5년의 서울시를 이끌었잖아요. 네. 지난 4년의 서울시정의 동행 매력 특별시 1번 비전은 들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예.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정책을 서울시 펼쳐왔어요. 국회의원이랑도 안 했나요? 지역을 가면 예를 들어 뭐 특정 성남이나. 지역마다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갔을 때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랑 함께하는 건 기본값일 텐데 예를 들어서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울 선거지만 유명한 사람이면 부산에 있는 사람, 대구에 있는 사람 전국 각지 와서 마이크 잡고 유세하고 캠페인을 도와줍니다. 부산 선거 같은 경우가 개소식이 부산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네. 서울의 정치인들이 대거 내려갔잖아요. 이게 전국 선거 개념으로 정치적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고 네. 그래서 정책 효능감을 느꼈던 시민분들이 직접 서울시장 선거는 시민 중심으로 치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정치는 뭐 원내대표도 안 왔고 음. 예, 당대표도 안 왔고 누구와도 함께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굳이 그런 이유는 그것이 선거에 더 도움이 된다,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워낙 그 당시에 인기가 좀 안 좋으니까 예. 괜히 묻어봐야 난 힘들다. 차라리 그냥 혼자 뛰란다 이거예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선거는 생활정치 선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구청장, 시장 이 사람들은 생활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라 네. 여기 중앙정치인들이 우르르 와서 얘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시민들 중심으로 가겠다. 두 네. 번째는 국민의힘이 개혁도 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었잖아요. 예. 그럼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유승민 전 아, 의원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세를 했던 것 같고, 근데 맞아요.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주장하는 건 나도 서울시장 당선에 기여했다. 네. 그 내가 홍대 가서 2030들을 대상으로 커피 한 예. 잔의 여유라는 앞치마를 입고 내가 뛰어줬고 했기 때문에 다 그게 합쳐져서 오세훈이 이긴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서울의 구청장 선거에 유세를 간 분들이 있어요. 예. 성동구청장 예, 맞아요. 선거에 갔고 마포구청장 선거에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애석하게도 다 낙선하셨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여유로 네. 캠페인이 정말 멋지게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캠페인이 정확하게 주요했다면 서울시의원이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됐었어야겠죠. 네, 왜냐하면 광역의원 선거는 기초의원 선거는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도 얼굴 보고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번나번 골라 찍는데 그렇죠. 광역의원 선거가 정확하게 그 정당의 투표율과 비례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하여튼 그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 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고개가 이제 사법, 그러니까 재판이, 예. 사법 리스크. 예, 재판이 6월 20 며칠이죠? 20 선거 나오는 게. 재판 다음 달 6월은 다음 지금이고요. 네. 아, 어제 그제 결심 공판으로 구형이 구형이 끝났고 예. 네. 다음 달 7월 20 며칠인가? 7월 20 며칠인가요? 예, 예. 네.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가 나옵니다. 나오죠. 네. 요거는 당연히 이제 무죄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네. 아,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여론조사 하게 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후원자로 알려진 뭐 네. 김한정 회장한테 통해서 비용을 대납했다. 이제 이게 의혹의 골자였고 특검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지금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 오세훈 시장은 완전한 사실무근이고 이거는 정치 기소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네. 정치 기소가 맞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게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에요. 네. 그때 검찰에서 그 내용을 수사를 한 1년 가까이 했을걸요. 저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 가서 한 1년 가까이 기소조차 못하고 계속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사랑 검사랑도 그 당시에 제가 가서 한 8시간 앉아서 참고인이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해봤는데 네. 명태균의 말 말고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돈이 간 건 맞잖아요. 김한정 회장의 김한정 씨가 돈이 갔는데 네. 그거는 뭐 3천 얼마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명태균 씨와 강희경 씨를 통해서 나왔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 뿐 그 뒤로 갔던 돈들이 꽤 많은 돈들이 가요. 그러니까 그게 오세훈 시장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간의 관계 때문에 돈이 계속 오갔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자체 보궐선거 요만큼 때 이거 여론조사 때문에 돈 오갔지라고 규정을 짓고 지금 기소를 하고 네. 재판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오세훈 당시 후보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네. 아니면 오세훈 후보와 가까운 강철원 전 부시장이 네. 여론조사를 의뢰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의뢰한다면 여론조사 물건을 납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대한 납품 가액의 대가로서 돈이 와야 되는 것이고 네. 재판하는 끝까지 이 특검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57번을 얘기해요. 최종 변론 때. 왜 57번을 얘기하냐면 명태균에 따르면 명태균의 주장에 의하면 다 명태균의 말에만 의존했지 그 내용들에 대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명태균 잘 아는 것처럼 황금폰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네. 하다못해 오세훈 당시 후보랑 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면 녹취라도 뭘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 직접 증거 같은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명태균의 증언과 핵심 관계자인 강혜경 씨 또 거기 이 관계자들이 있는데 공판을 하면서 명태균의 말과 관계자들의 진술들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여기서 의뢰한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의뢰했다라는 얘기를 명태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강혜경 씨를 통해서 공판 과정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강혜경 씨 이제 완전히 서로 적이 이제 된 그런 상황인 것 네. 같기는 해요. 근데 다른 건들과 달리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관련 건에 대해서는 명태균, 강혜경,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까지도 거의 일치하지 않나요? 지금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공판 과정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안 쫓아가서 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대다수가 네. 과거 특검이 막 시작했을 때 정보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공판 내용들에 대한 이 추가 취재라든지 정보가 거의 수도 있겠죠. 없었던 예. 거잖아요. 한 3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저도 재판장에 가진 않았지만 예. 같이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계속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들은 직접 증거는 아예 없었고 특검이 기소를 했으면 입증하기 위한 그리고 갔는데 명태균 씨와 그 강혜경 씨 또 그 한 명 더 있는데 이 사람들 간의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공판 과정에서. 네, 강혜경 네. 씨의 증언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여기가 아니라 딴 쪽이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조작됐던 내용들까지 다 드러난 거예요. 예. 예. 대박 그러니까 없이 그랬죠,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네. 오세훈 시장에게 이 검찰이 징역을 구형한 것도 황당한 일이고 이거를 유죄로 입증할 재간이 없다. 이 특검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 연결고리로 봤던,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지시했고 전달했던 연결고리로 본 인물이 이제 강철원 전 네. 부장인데 실제로 그 지시와 관련된 어떤 물증 같은 걸 특검이 제시를 했나요? 내용이 아예 없었다니까요. 뭐 메시지라든지 예, 뭐 전혀. 구두라든지 예. 뭐 본 증언이라든지 이런 그런 게 것을 있으면 세상에 다 알려졌겠죠. 그 정도로 예. 없는데 물론 이제 제가 법정 물론 안 가봤습니다만 1년 6개월 추징금 3,400 이렇게 구형을 해요. 김건희 예. 특검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세게 구형해요.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그 수사 주체가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에요. 예. 네. 그 기사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민중기 특검 줄줄이 무혐의, 줄줄이 무죄. 그 민중기 특검이 기소했던 것 자체가 얼마나 무리하게 다른 사람들이 기소하고 그 뒤에 무죄가 나거나 혹은 공소기각이 나요. 아 이거는 애당초에 기소할 건이 안 된다. 민주기 특검 그것 때문에 비판 많이 받긴 비판 했죠. 엄청 많이 받았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밖에 구형을 안 했다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 이게 문제가 네. 아니고 아예 무죄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만약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다음은 민중기 특검 차례가 될 거예요. 법 왜곡죄라는 게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좋은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민중기 특검 같은 사람 단죄하라고 있는 법이 법 왜곡죄. 그래서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없는 죄를 갖고 덮어씌워서 사람을 무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증거 내용들을 명태균의 말로 조작해서 만들었다면 네. 근데 사실 재판이 네. 나오기도 네. 전에 공소에 조작된 기소가 됐으면 공소를 취소하라는 게 이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 네. 물증을 찾아내는 게 물론 이제 특검의 기소라는 검사의 역할이긴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김건희 명태균 사이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어쨌든 금전이 요구한 것이 없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의 후원 회장을 맡았던 인물로부터의 돈이 나갔다라는 후원 것 회장이 때문에 아니고요. 예. 여러 후원자 중 하나. 여러 후원자 중 하나 왜냐면 원오브 후원회 선거 때는 누구나 500만 원씩 후원할 수 있으니까 예. 서울시장 선거에 쓰일 수 있는 비용이 8억, 40억 네. 정도가 되는 중에 네. 500만 원씩 후원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한 명. 근데 이제 후원 회장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네. 아니, 오래 예. 친밀한 관계였던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예. 예, 후원자 중에 한 명. 예. 그러니까 후원회장 뭐 자칭 혹은 뭐 그냥 네. 그 후원자 주변에서 중 한 명. 부르기에 네. 뭐 회장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저도 뭐 제가 그렇게 가족까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네. 2년 정도 정무부 시장 하고 또 있다 보면은 누가 친하고 가까운지 다 알잖아요. 네.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의 지시가 아예 없었다라고 재판부가 볼 건지 무관하고 이제 그냥 다른 또 뭐가 막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건지 어쨌든 제3자를 통해 냈다고 볼 건지 이제 재판부가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죠. 핵심. 곧 머지않아 다음 머지않아 달에, 다음 달에. 선거 네. 결과 나오니까요.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방선거 전에 무리하게 기소한 기소를 했다. 것인지 이제 그 판단도 내려지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서울시에서 MBC에 손배소 제기했더라고요. 손배소도 하고 네. 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하고 있어요. 예. 거의 근데 철근 누락 관련해서죠. 예. 예. 그러니까 이유는 그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막 그 언론사랑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 오세훈 시장 네.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선거를 여러 차례 나가봤는데 네. 선거일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특정 언론사에서 기사를 음해성 기사 이렇게 띄워버려요. 그리고 요즘은 그 기사를 기반으로 뉴미디어에서 뭐 쇼츠니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낙선하고 나면 구제받을 길이 없거든요. 철근 누락 보도를 MBC가 단독 보도했던 게 5월 중순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네. 선거가 6월 3일이잖아요. 네. 불과 20일이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철근 누락 관련된 보도가 76번이 나와요. MBC에서. 예, 그러니까 선거는 우리 JTBC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거 방송 심의 등이 있기 때문에 네. 특정 후보에게 요만큼 분량을 할애했으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요만큼의 분량을 또 할애하지 않습니까?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76번의 기사를 쏟아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지금 전 언론이 삼성역에 가서 철근 누락 이후로 이 심각한 안전 문제를 보도해야 되는데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그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좀 여쭤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그러면 MBC가 70번이 넘는 철근 누락 관련된 보도를 쏟아낸 건 누가 뭐래도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의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보신다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MBC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관시법선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 방송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균형을 떠나서 철근 누락된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는 있잖아요. 예.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전혀 잘못이 없고 무관한 일이라면 사실 그건 어떤 특정 후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도 그렇게 강력하게 추정할 수도 없잖아요.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면 MBC의 76번뿐 아니라 예. 나머지 거의 모든 언론사들도 비슷한 톤으로 보도를 했었어야겠죠. 네. 예,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하나. 그 두 번째, 이게 왜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한 이슈야? 당연히 불리한 이슈죠. 왜냐하면 MBC가 보도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시종일관 이 문제를 가지고 오세훈 시정은 안전하지 못한
서울시장 나는 안전한 서울시를 끌고 가겠다. 선거 캠페인에 활용을 했으니까. 세 번째 이 문제를 민주당이 국회로 끌고 들어갑니다. 예. 선거 기간 동안 행안위를 한 번 열고요. 네. 행안위로도 부족하니까 국토위를 2번인가 열었을 거예요. 선거 중에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회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갖고 달달 볶을 정도였다면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끝을 봐야죠. 국회는 말이 없습니다.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네. 99.9%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고가 거니까. 붕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정말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철근 누락 잠깐만요. 철근 누락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열심히 보도를 네. 했던 것 같고 모든 언론사에서 이제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따져 보려는 책임 소지가 네. 어디에 있는지 이제 보도를 했던 것 같고 후속 취재도 들어갔는데 이제 뭐 MBC 보도량이 많기는 했죠. 이제 또 이제 아마 MBC는 항변하기로는 우리가 처음 단독 보도한 것이고 네. 후속 보도를 또 언론의 기능을 하면서 이어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손배소를 그러니까 단순히 관습법적으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데 이제 이 선은 사실 정치적인 선에서 나아갈 부분인 것 같고 네. 근데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하는 건 MBC의 보도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든지 뭐좀 정정 보도를 청구할 만한 왜곡 보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이 캠프에서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뭐 제가 그 예. 부분을 손배소를 제기하거나 했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 내용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어떤 때문에 사실관계 예. 때문에 왜곡 손배소를 보도라고 했는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지 손배소를 예. 했던 내용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예. 그거는 아마 서울시의 대변인 언론을 네. 총괄하는 쪽에서 손배소를 네. 제기하고 있을 텐데 네. 그 근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단순히 보도를 많이 했어. 보도량이 많았어. 네. 이걸 가지고 손배소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네.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서울시가 얘기했던 그 당시의 해명 자료 예. 뭐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을 건데 네, 그게 충분한 반론이 빠졌다든지. 보장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혹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 5번째 이제 5선. 정말 역사상 오, 처음이고 네. 앞으로도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이제 제일 처음 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뭐부터 중점을 두고 시작하실 거예요? 시정을. 제일 첫 번째로 얘기를 했던 건 부동산 문제부터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선거 기간 동안 여러 캠페인을 했지만 부동산. 시민들이 갖고 있는 내 삶의 주거의 위협을 느끼게 됐던 네.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1년이 좀 지났는데 이제 7월 달이 되면 오세훈 민선 9기 5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무회의에 가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 때 이렇게 캠페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물어보더라고요. 국무회의는 가서 지금도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때 가서 얘기하고 하는 게 뭐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서울시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선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한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께 전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힘이 실린 5선에 당선이 돼요. 그러면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정부의 잘못되고 있는 방향을 바로잡아달라는 시민의 민의가 확인된 것이다. 그 민의를 바탕으로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고 부동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일 1번 과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이라고 하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거죠? 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차질 없이 착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했던 물량들을 꾸준하게 뽑아낼 수 있도록 절차를 네. 다져나가는 것.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지난 11호 대책 이후로 이주에 관한 문제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고 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부의 규제 정책들을 또 풀어낼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정부랑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 잘 협의해 나가면서 네. 주거 안정을 끌어나가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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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저 정원 후보 측에서도 공급을 굉장히 빠르게 늘린다는 게 같은 네. 방향이셨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뭐 선거 끝났다고 또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이제 또 말이 나오겠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긴 그렇진 않을 한데. 것 같다고 네. 저도 생각을 네, 하는 네, 게 다만 이제 어느 지역에 너무 특혜처럼 보이게 되는 건 안 되겠죠. 특혜가 있을 겁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외쳐왔던 강북 아하. 쪽에 낙후된 지역, 강북, 서남권 이런 지역에는 네. 특혜라고 불리울 정도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만 그래야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강남권처럼 지가가 높은 데들은 네.
요즘 공사비가 급등해 있고 그래서 이게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굴러갈 수 있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네. 강북 지역이나 전남권 등 이른바 지가가 좀 낮은 지역 같은 네. 경우에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 내 분담금이 몇 천만 원 조금만 올라간다고 판단이 돼도 이 사업이 굴러가지 못하고 예. 멈출 수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기간 동안 사업성 보정 개수 등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의 약속이기도 했고 진행을 할 겁니다. 강북 지역 그다음에 서남권 지역은 특혜라고 불리울 정도의 네. 이제 강력한 지원책이 있을 것이다. 네. 서울 내에서의 균형을 또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요. 네. 그 또 하나 질문. 네. 그 사전 투표 폐지 국민의힘에서 법안 법안. 발의했잖아요. 본투표 이틀 하고. 예. 예, 그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어쨌든 나도 동의한다라는 입장이었고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지금이 그 선관위 제도 개혁, 예. 조직 개혁과 제도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고 보거든요. 네. 지난 수년 동안 아주 지난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슈. 예. 그 부정선거의 근간은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선관위 조직의 신뢰도 잃어버렸는데 특히 사전투표를 열고 나면 개표 과정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특히 관외 사전투표. 예. 그 보수정당 입장에선 관외 사전투표함을 열면 마이너스 1000표씩 다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데 선관위 부실 문제가 나오니까 불씨는 깊어져만 가잖아요. 네. 심지어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에서는 재외국민한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잖아요. 지방선거는. 예. 대신 누구한테 투표권을 부여하냐면 여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예,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줍니다. 그렇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한 이틀 정도 충분하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은 되지 않느냐. 그럼 이제 투표율도 어느 정도 방어가 예, 되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가 편리성을 담보하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대학생을 하나의 예를 들면 나는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앞에서 생활합니다. 네. 원래 살던 나의 고향은 저쪽 뭐 대구나 뭐 예. 경남 쪽 어딘가 있더라도 근데 그 동네는 가지도 않아요. 난 여기서 사니까. 근데 주소지는 거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사전투표를 통해서 결국은 나는 저쪽에 있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내 투표의 그 투표 행위 자체가 그 지역에서 면밀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결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더라도 관외 사전 투표는 적어도 없애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갖고 있고 그리고 사전 투표가 선거 본 투표일보다는 5일 정도 앞서서 진행하잖아요. 예. 그 5일 동안 5만 가지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럼 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좀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아쉬운 거는 예. 네. 분위기가 확 올랐잖아요. 제가 만약 당대표였으면 올림픽 공원에 갈 게 아니라 그 즉시 특검을 어떻게든 받아내고 네. 민주당이 안 받을 재간이 없었을 거예요. 1번 특검을 받아내고 2번 국민투표를 제안하지 않았을까. 아. 선관위 해체 네.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 아. 예. 국민들한테 물어봐서 본투표 이틀 하고 네. 선관위 해체하자. 완벽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물어보자 그러면 국민들이 막 딸려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까지 찾거든요. 예, 그래서 좀 늦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좀 이제 시위 현장도 약간 변질되고 해가지고 이게 그 골든 타임이 있는데 네. 놓쳤다. 예, 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제일 빠를 수도 있는 거니 특검 문제 빨리 관철하고 네. 제도적 개혁 그다음에 선관위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 두 가지는 꼭 해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하세요? 저요? 네. 이제 뭐 뭐 할까요? 하세요? 아니 이제 전 정도 왜냐하면 이제 선거 네. 시작하면서 이제 맞아요. 정무부시장직을 내려놓으셨잖아요. 네. 분명히 뭔가 하실 텐데 아 저요. 어디 네. 가시나요? 이 장르만 인터뷰도 나오고. 네. 네. 나오실 거예요 계속? 아, 이거 서울시에서 뭐 예. 하실 거죠? 서울시를 나왔죠. 지금은 백수.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예, 예. 서울시에서 무보수 뭐 자원봉사자입니다. 하실 거 아니에요? 무무수 자원봉사자. 오세훈 민선 국기가 잘 갈 수 있도록 네. 사실 저도 나름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노력하면서 짜왔던 정책들이 있고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약속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민선 국기가 잘 갈 수 있도록 어딘가에서 역할을 하긴 할 겁니다. 네. 아, 서울시 안에 근데 뭐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네.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네. 그 민선 국기 오세훈 시정은 저는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만든 서울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겠죠. 아,
총선 준비? 너무 멀어요? 네, 너무 먼 하셔야죠.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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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죠. 자, 네. 그러면 김병민 정무부시장과는 요 정도 이야기 나누고요. 혹시 뭐 오따하신 말씀 없으시죠? 예, 얘기 다 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 휴대폰, 이제 우리 할 얘기. 정수기, 각종 가전 렌탈 하실 때 여러분 꼭 비교원과 함께 상의해 보시고요.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셔도 당연히 되고요. 현금 최대 128만 원의 혜택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병민 정무부시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월드컵 이야기하러 갑니다.